자신의 언어를 지키기 위해 한글을 도입한 나라가 있습니다. 한글을 도입해서 자신들의 부족을 더욱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여학생이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나잔 마을에 사는 린다예요. 올해 19살이 되었고 우리 마을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의 손녀랍니다. 할머니는 마을의 전통 노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수백 개의 전통 노래를 모두 외우고 계시죠. 예전에는 우리의 말과 이야기를 기록할 방법이 없었어요. 할머니의 노래도 어르신들의 지혜도 모두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져 왔죠. 누군가 잊어버리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전통 축제가 열릴 때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하는 사람이 줄어들었어요.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갔고 우리의 말과 문화는 점점 희미해져 갔죠. 특히 안타까웠던 건 할머니의 걱정이었어요. 할머니는 수백 개의 전통 노래를 알고 계시는데 그걸 물려줄 방법이 없다며 한숨 쉬셨거든요. 어머니는 밤마다 할머니가 부르시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외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저와 함께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오셨죠. 어머니의 어린 시절 학교에서 다른 나라 말은 배웠지만 정작 우리의 말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왜 우리의 말에는 글자가 없는지, 왜 우리의 이야기는 책으로 만들 수 없는지 항상 고민하셨대요. 하지만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한글을 만나게 된 덕분이에요. 제가 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던 그날이 또렷이 기억나요. 우리말의 독특한 발음, 특히 마오 소리처럼 특별한 발음도 정확하게 적을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선생님께서 칠판에 하나씩 그려주시는 글자들이 마치 마법처럼 느껴졌죠. 자음과 모음이 만나 글자가 되고 그 글자들이 모여 우리의 말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만 했어요. 학교에서는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자음을 배우는 날에는 기억이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를 닮았다는 걸 알게 됐고 미음이 입모양을 본떴다는 걸 배웠죠. 모음을 배울 때는 하늘과 땅, 사람의 모습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수업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가 할머니께 그날 배운 내용을 전해드렸어요. 할머니는 제 설명을 들으시더니 이렇게 과학적인 글자가 있다니 하시며 감탄하셨죠. 할머니도 저 못지않게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밤마다 책상 앞에서 연필을 잡고 글자 연습을 하시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특히 자음 받침 쓰기를 연습하실 때는 혀를 깨무시며 집중하시던 모습이 잊히지 않아요. 린다야, 이 받침 맞니? 하고 물으시면서도 틀릴까봐 조심스러워 하시던 할머니의 표정이 지금도 생생해요. 한글을 배우며 마을의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시장 입구에 오래된 나무 간판이 한글 간판으로 바뀌었고 마을 게시판에도 한글로 된 공지사항이 붙기 시작했죠. 이웃들은 서로 한글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즐거워했어요. 아침 일찍 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가격표를 한글로 써붙이느라 분주한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어났을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도 이제는 모두 한글을 사용해요. 우리말을 로마자로 적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정확한 발음과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게 된 거죠. 저도 친구들과 매일 한글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건 할머니와 함께 만든 노래책이에요. 매일 저녁이면 할머니께서 전통 노래를 부르시고 저는 그 가사를 한글로 받아 적었죠. 처음에는 빠른 가사를 따라 적느라 진땀을 흘렸지만 이제는 할머니의 노래를 거의 완벽하게 기록할 수 있게 됐어요. 책장이 하나둘 채워질 때마다 우리의 문화유산이 영원히 보존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할머니는 요즘 손주들에게 편지 쓰는 걸 가장 좋아하세요. 예전에는 마음속 이야기를 말로만 전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잊혀졌는데 이제는 한글로 써서 간직할 수 있게 됐거든요. 할머니의 일기장에는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채워져요. 며칠 전 50년 전 할아버지와의 첫 만남을 글로 쓰셨는데 그 이야기를 읽으며 우리 가족 모두가 웃고 울었답니다. 얼마 전 한글을 도입한 기념일이 되는 날이었어요. 아침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학교에 도착했는데 벌써 운동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죠.
우리 학교가 한글 교육을 기념하는 작은 축제를 연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노인회관에서 글씨 연습을 하시던 할아버지들도,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아주머니들도 모두 일찍 문을 닫고 오셨어요. 학교 앞마당은 마치 작은 박물관 같았어요. 오랫동안 우리가 한글로 써온 모든 것들을 전시해 두었거든요. 한쪽 벽면에는 제가 할머니와 함께 만든 노래책이 걸려 있었고, 그 옆으로는 마을 어르신들이 정성스레 쓰신 일기장들이 줄지어 있었죠. 할머니께서는 전시된 노래책을 보시면서 우리의 노래가 이렇게 예쁜 글씨가 되다니 하시며 연신 감탄하셨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이에요. 교실 뒤편 벽 전체가 아이들의 글로 가득했거든요. 어떤 아이는 나는 커서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모으는 선생님이 될 거예요 라고 썼고, 또 어떤 아이는 할머니가 들려주신 옛날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어요 라고 적었더라고요. 그 솔직하고 순수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글을 읽는 어른들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 아니타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됐어요. 처음에는 한글을 배우는 학생이었는데 이제는 어르신들께 한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된 거예요. 아니타는 특별한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를 먼저 듣고 그걸 한글로 어떻게 적을 수 있는지 하나씩 알려드리는 방식이래요. 노인회관에 갔더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직접 쓰신 편지를 들고 와서는 아니타에게 검토를 부탁하시더라고요. 삐뚤삐뚤한 글씨였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열정은 누구보다 컸어요. 우리 마을의 변화는 생각보다 더 크고 빨랐어요. 시장 입구의 커다란 간판부터 작은 가게의 가격표까지 모두 한글로 바뀌었죠. 마을 회관 게시판에는 매일 새로운 공지사항이 한글로 붙어요. 우리 집 앞 작은 가게 김아저씨는 이제 매일 저녁 장부 정리를 하시는 게 취미가 되셨대요. 숫자만 적던 장부에 이제는 그날의 일기도 함께 쓴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할머니의 변화는 더욱 놀라워요. 평생 노래만 부르시던 할머니께서 이제는 작사가가 되셨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새로운 노래 가사를 쓰는 일이죠. 어제는 마을의 풍경을 노래로 만드셨는데 한글로 써내려 가신 가사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지난 축제 때는 할머니가 쓰신 노래를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불렀는데 그때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지신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기쁜 소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는 옆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우리 마을 소식을 듣고 직접 구경하고 싶어 온 거죠. 그들도 자기들만의 특별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한글로 기록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부터는 저와 아니타가 그 마을에 가서 한글을 가르치기로 했어요. 우리가 받은 선물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렙니다. 덕분에 저는 매일 일기를 쓸 수 있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 내일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미래의 꿈까지. 한글로 쓰다 보면 제 마음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가끔은 할머니와 함께 앉아서 서로의 일기를 읽어주기도 하죠. 할머니는 제가 쓴 글을 읽으실 때마다 우리 마을의 미래가 밝다고 하세요. 하루는 저희 마을에서 처음으로 전통문화 축제가 열렸어요. 전에는 이런 축제를 열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의 전통을 기록하고 보여줄 수 있게 됐어요. 축제 준비를 하면서 가장 기뻤던 건 젊은이와 어르신들이 함께 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축제의 중심은 할머니와 제가 만든 전통 노래책이었죠. 아니타가 도서관 한쪽 벽면 전체를 노래 가사로 꾸며놓았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이 벽에 걸린 가사를 보면서 함께 노래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특히 어린 동생들이 할머니의 노래를 척척 따라 부르는 걸 보면서 우리의 전통이 이제 정말 이어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축제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건 한글로 엽서 쓰기 체험이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이벤트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뜨거웠죠. 할머니께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한글로 엽서에 적는 거예요. 저녁까지 엽서가 벽 하나를 가득 채웠답니다. 옆 마을에서 찾아온 손님들도 많았어요. 그들도 우리처럼 자기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어 했죠. 한 할아버지는 자기 마을의 전설을 꼭 글로 남기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우리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두 마을의 전설이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셨대요. 저녁이 되자 마을 광장에서 공연이 시작됐어요. 아니타가 가르치는 어르신 한글 교실 학생들이 직접 쓴 시를 낭독하셨죠. 서투른 발음이지만 자신의 인생을 글로 표현하신 것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우리 마을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의 시였어요. 손주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한글로 적으신 거였는데 듣는 사람마다 눈시울을 붉혔답니다. 축제가 끝나갈 무렵 할머니께서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글을 만난 건 정말 큰 행운이라고요. 이제는 우리의 모든 이야기와 노래가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게 됐다고 하시면서요. 그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글이 생긴 이후에는 또 다른 변화도 생겼습니다. 바로 저희 마을에 도서관이 생겼거든요. 그것도 우리말과 한글로 가득한 도서관이죠. 예전에는 책이라고 해봐야 학교 교과서가 전부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쓴 책들로 도서관이 채워지고 있어요. 도서관 한쪽에는 할머니와 제가 만든 노래책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쓰신 일기와 회고록이 있어요. 아니타가 운영하는 한글 교실 학생들이 쓴 시집도 있죠. 얼마 전에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쓴 동화책도 추가됐어요. 우리말로 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모이니 가슴이 뭉클하네요. 특히 자랑스러운 건 이야기 모음 프로젝트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해요. 그러면 저와 아니타가 그 이야기를 한글로 받아 적죠. 어르신들의 기억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책이 되어가는 게 정말 신기해요. 우리 할머니는 도서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이 되셨어요. 매주 수요일 저녁이면 동네 아이들이 할머니 주변에 모여 앉아요.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한글로 적어보는 거죠. 가끔은 이야기 속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해요. 할머니는 그런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고 하세요. 도서관 뒤편 작은 방에서는 매일 저녁 한글 수업이 열려요. 처음에는 아니타 혼자 가르쳤는데 이제는 저도 돕고 있어요. 한 번은 옆마을에서 온 청년들도 참여했는데 그들도 자기 마을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했어요. 저는 우리의 경험을 나눌 수 있어서 기뻤어요. 며칠 전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도시에서 온 학자분이었는데 우리가 한글로 기록한 이야기들을 연구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작은 마을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받다니 신기했어요. 그분은 우리 마을이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방식으로 발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하셨죠. 저는 매일 밤 도서관에서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나와요. 책장에 가지런히 꽂힌 책들을 보면 가슴이 벅차올라요. 그 책들 하나하나에 우리 마을 사람들의 삶과 꿈이 담겨 있으니까요. 우리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테니까 앞으로 이 책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루는 우리 마을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다른 섬에서 온 어르신들이 우리처럼 자기들의 언어를 한글로 기록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셨죠. 처음 만난 분들인데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분들의 눈빛에서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것과 같은 간절함이 보였거든요. 할머니께서는 손님들을 위해 특별히 전통 다과를 준비하셨어요. 다과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꽃이 피었죠. 그분들의 섬에도 수백 년 된 전통 노래와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하지만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그 문화가 점점 사라질까봐 걱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타가 먼저 나서서 한글 수업을 시작했어요. 저는 통역을 도왔죠. 신기했던 건 그분들의 언어에도 우리말처럼 특별한 발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글은 그런 소리도 잘 표현할 수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처음으로 자기 말을 글로 적어보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오후에는 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우리가 그동안 모은 책들을 보여드렸더니 정말 감동하시는 것 같았어요. 특히 할머니의 노래책을 보시면서는 계속 고개를 끄덕이셨죠. 자신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신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자 뜻밖의 일이 있었어요. 손님으로 오신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주 오래된 자장가였대요. 노래를 듣자 할머니도 바로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비슷한 노래가 우리 마을에도 있다면서 함께 부르셨죠. 서로 다른 섬의 할머니들이 같은 선율로 부르는 노래를 들으니 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두 섬의 이야기를 함께 모아서 책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아니타가 한글을 가르치고 제가 이야기를 받아 적고 양쪽 마을의 어르신들이 추억을 나누기로 했죠. 우리의 작은 도서관이 이제는 다른 섬까지 이어주는 다리가 될 것 같아요. 돌아가시는 길에 손님들이 꼭 다시 오겠다고 하셨어요. 다음에는 그분들의 마을 청년들과 함께 오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뻤어요. 요즘 저는 할머니와 함께 시작한 새로운 일이 있어요. 우리 마을의 결혼식 전통을 기록하기로 했거든요. 다음 달이면 제 친구 마리아가 결혼을 하는데 그녀가 꼭 전통 방식으로 하고 싶다고 했어요. 할머니께서는 이걸 계기로 우리 마을의 결혼 풍습을 모두 기록하자고 하셨죠. 할머니 말씀으로는 예전에는 결혼식 때 부르는 특별한 노래가 있었대요. 신부를 맞이할 때, 축복을 할 때, 새 부부를 배웅할 때 부르는 노래가 각각 달랐다고 해요. 하지만 요즘은 그런 전통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죠. 다행히 할머니께서 그 노래들을 모두 기억하고 계셨어요. 아니타와 저는 할머니께서 부르시는 노래를 하나하나 받아 적었어요. 노래를 받아 적다 보니 가사에 우리 마을의 오랜 역사가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언제부터 이 마을이 시작됐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노래 속에 모두 있었어요. 마리아는 자기 결혼식에서 이 노래들을 꼭 부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마을의 젊은이들을 모아 노래를 가르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한글로 적힌 가사가 있으니까 금방 배울 수 있었어요. 연습하다 보니 어느새 마을 전체가 들썩이게 됐답니다. 도서관에서는 결혼식과 관련된 다른 자료들도 모으기 시작했어요. 전통 의상을 만드는 법, 특별한 음식 레시피, 의식 절차 같은 것들이죠. 놀랍게도 옆마을 사람들도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결혼 풍습을 알려주겠다고 찾아왔어요. 기록하다 보니 우리 지역의 결혼 문화가 얼마나 다양하고 아름다운지 새삼 깨닫게 됐죠. 할머니께서는 특별히 한글로 신부에게 주는 축복의 편지도 쓰고 계셨어요. 예전에는 그저 말로만 전하던 것을 이제는 한글로 써서 평생 간직할 수 있게 된 거죠. 할머니의 편지에는 우리 마을 여인들이 대대로 전해온 지혜와 사랑이 담겨 있어요. 마리아는 이 편지를 자신의 딸에게도 물려주고 싶다고 했어요.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 결혼식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이어주는 소중한 달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한글로 기록하고 보존하면서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기니 가슴이 두근댔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우리 마을에는 동화대화가 열렸어요. 학교 선생님들과 아니타가 함께 준비한 행사에는 아이들이 직접 이야기를 쓰고 그림도 그려서 책을 만드는 일이었죠. 할머니께서는 아이들에게 영감을 주시려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용감한 어부 이야기, 숲속 요정 이야기, 바다의 신비로운 생물 이야기까지. 아이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연신 메모를 했죠. 그동안 말로만 전해지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아이들의 상상력과 만나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당시 심사위원을 맡았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아이들이 쓴 이야기에는 우리의 전통도 있고 현대적인 상상력도 있었거든요. 한 아이는 스마트폰을 가진 바다 거북이 이야기를 썼는데 그 거북이가 우리 마을의 전통 노래를 배우는 내용이었어요. 또 다른 아이는 할머니에게서 들은 전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환경보호 메시지를 담았죠. 아이들이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걸 보니 뿌듯했어요. 이번 대회는 옆마을 섬 사람들도 특별히 초대를 했어요. 한글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아이디어였죠.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 마을에서 비슷한 대회를 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의 이야기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고 그 순수한 상상력이 우리의 전통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니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두 마을 아이들이 함께 쓰는 동화책을 만들자고 제안했죠. 서로 다른 전통과 이야기가 만나면 더 재미있는 작품이 나올 거라고요. 어른들도 이 제안에 무척 호응했어요. 오후에 시상식이 열리자 상을 받은 아이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하지만 제일 행복해 보이신 분은 우리 할머니였어요. 당신이 들려주신 이야기들이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걸 보시면서 계속 미소 지으셨거든요.
할머니께서는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겠다고 하셨어요. 대회가 끝난 후 모든 작품을 도서관에 전시했어요. 일주일 동안 마을 사람들이 와서 보고 좋아하는 작품에 투표도 했죠.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이야기는 책으로 만들어 다른 마을 사람들과 나누기로 했어요. 한글로 시작된 작은 도서관이 이야기가 자라나는 정원이 된 것 같아 뿌듯하더라고요. 한글이 우리 마을에 도입된 지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어난 변화를 돌아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처음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큰 변화가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우리 마을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거리마다 한글로 된 간판이 걸려 있고 시장에서는 한글로 쓴 가격표를 볼 수 있죠. 할머니께서 처음으로 쓰신 편지부터 아이들이 만든 동화책까지 우리의 이야기가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어요. 특히 도서관은 우리 마을의 자랑이 되어서 다른 마을 사람들까지 구경 오기도 해요. 아니타는 이제 다른 섬으로 한글을 가르치러 다녀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우리가 받은 선물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주말마다 아니타를 도와 그 섬의 전통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이야기도 발견하곤 해요. 할머니는 요즘 제일 바쁜 분이 되셨어요. 다른 마을에서 자주 초대를 받으셔서 전통 노래를 가르치러 다니시거든요. 할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세요. 우리말과 노래가 기록되어 후손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요. 할머니의 노래책은 이제 우리 지역의 보물이 됐어요. 마리아의 결혼식 때 부른 전통 혼례 노래는 이제 우리 마을의 자랑이 됐어요. 다른 마을에서도 결혼식 때 이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찾아오기도 해요. 도서관에는 결혼 풍습을 기록한 책이 가장 인기 있는 대출 도서가 됐답니다. 동화대회에서 시작된 두 마을 간의 교류는 더 크게 발전했어요. 이제는 매달 한 번씩 문화교류회를 열어 서로의 노래와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이야기도 함께 만들어가고 있죠. 어른들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습이 자랑스럽다고 하세요.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우리처럼 오랜 전통을 가진 다른 마을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도 기록하고 싶어요. 모든 마을이 자신들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서로 만나면 더 아름다운 무언가가 탄생할 거예요. 우리가 한글을 만난 건 정말 특별한 선물이었다는 걸요. 글자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의 삶과 문화를 지켜주었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해주었으니까요.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한글로 기록되어 영원히 남아있을 생각에 가슴이 벅차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인도네시아 마을에서 한글을 도입해서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고 있다고 하니 왠지 모르게 뭉클합니다. 한글을 만들어주신 세종대왕님께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